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일곱 번째 강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과 스코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I 설정에 대해서 쭉 계속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그 DI 설정, DI와 관련한 컨테이너의 생명주기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링 컨테이너의 생명주기, 그 다음에 스프링 빈 생명주기, 스프링 빈의 스코어 범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프링 컨테이너 생명주기입니다. 자, 스프링 컨테이너가 우리가 스프링 컨테이너 DI를 이용해서 스프링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생성을 처음에 하고요. 다음에 설정,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가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곳이고, 다음에 없어지면 종료를 합니다. 자원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상으로 보면 우리가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갖고 객체를 먼저 만들죠. 그죠? 자,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에다가 di config 파일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텍스트를 먼저 구하고 나서 컨텍스트에다가 로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처음에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면, 생성을 하면 이때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요. 다음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어떤 빈들이 쭉 나열될 것인지, 빈이 생성되고 빈이 조립되는 거, 그것을 하는 부분, 로드되는 부분이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config 파일을 넣어서 생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성과 동시에 설정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로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리플래시 메소드를 호출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다 제대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자, 스튜던트 객체라는 거를 갖다가 get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임 명세조 쓰고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다가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원 해제를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클로즈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과 설정, 사용과 종료를 우리가 컨테이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프링 빈 생명주기 알아보기 전에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지금 빈 생명주기가 아니라 컨테이너 생명주기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뭐 그다지 우리가 컨테이너 생명주기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 간단한 거니까.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생명주기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기 있죠. di 파일, config 파일이 여기 있고요. 네. 자, 보면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 요 객체 생성했고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CTX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로드를 합니다. 이때가 컨테이너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생성은 어디서 한다고요? new 객체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뽑을 때 이때가 생성, 컨테이너 생성한 단계고,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파라미터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만들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로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리플래시 메소드 호출을 해갖고 반드시 설정이 제대로 완벽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는 단계? 사용하는 단계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종료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성하고 설정하고, 설정할 때 주의할 거는 설정을 따로 했으면 이렇게 리플래시 메소드 호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동안 계속 봤던 거니까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빈 생성하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생성은 하지 않게,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행만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이렇게 처음 보는 구문들이 있으니까 실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돼서 설정되고 사용하고 종료되는 거 다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장표 와서, 자, 이번에는 스프링 빈 생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컨테이너가 우리가 그 생명 주기가 있었고 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니셜라이징 빈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블 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다를 뭐 꼭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니셜라이즈 빈을 우리가 구현을 하면 자동으로 애프터 프로퍼티즈 셋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반드시 오버라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호출이 되냐면 빈이 생성되는 시점에 빈 초기화 과정에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포저블 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임플리먼트 하면 빈에서 하는 겁니다. 빈에서 하면 얘는 빈 소멸 과정에서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빈 초기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이니셜라이즈 빈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고요. 다음에 빈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 디스트로이 해 그러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처음에 컨테이너를 생성을 했어요. 아직 빈 생성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로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빈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언제 리플래시 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될 때, 즉 빈이 초기화 될 때 애프터 프로퍼티즈 셋 메소드가 호출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을 해제해요. 컨테이너를 해제하면 그 안에 있던 빈도 같이 다 해제가 됩니다. 자원 해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소멸이 되면서 소멸 과정에서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있네요. 자, CTX 클로저, 컨텍스트를 클로저할 경우에 컨테이너가 소멸한 단계입니다. 컨테이너가 소멸하죠. 컨테이너가 소멸하면 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빈만 소멸하게 한다면 컨테이너 살려두고 빈만 소멸해요. 그럴 때는 스턴트 디스트로이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갯빈을 해서 어떤 객체를 뽑아놨어요. 그 객체만 소멸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얘.destroy API를 메소드로 호출하면 그러면 그 객체가 빈이 소멸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내가 초기화 과정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빈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쓰고 싶다 그러면 둘 다 임플리먼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빈 소멸 과정만 이용하다 그러면 디스포절 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7-2죠. 자,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다음에 아더 클래스, 스턴트 클래스. 그 다음에 뭐죠? 스턴트 클래스. 이렇게 좀 나란히 보기 좋게 놔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컨피그 파일도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 파일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스턴트가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더 스턴트도 보입니다. 그래서 객체 빈을 두 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순이라는 거, 홍길자라는 거. 스튜던트를 보니까 네임과 에이지가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주는 부분 세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즈 빈, 디스포절 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자, 약간 주석 처리 해볼게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하고 따로 예지 안하고 여기서 그냥 같이 잠깐만 코딩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요게 이렇게 없다. 지금까지 봤던 게 이런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implement initialize initializing bin.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요. 자, 오버라이드 할 메소드 after properties set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빈이 처음에 생성 초기화 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빈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디스포저블 빈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구현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소드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고요.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꼭 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씩만, 나는 초기화 과정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구현하면 되고요. 나는 빈 소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포절 빈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요거 좀 지우고 자, 밑에 있는 거 다시 주석 풀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스튜던트 빈 생성되고 있죠. 스튜던트 빈이 여기서 생성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될 때 이니셜라이징 빈하고 디스포절 빈하고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애프터 프로퍼티즈 셋,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내용 애프터 프로퍼티즈 셋 호출됐고요. 그 다음에 빈이 소멸될 때, 언제 소멸돼요? 컨테이너 없어질 때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때 디스트로이 메소드 호출된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요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장표 가서 자, 보시면 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포스트 컨스트럭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인터페이스처럼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나서 꼭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 메소드가 빈이 생성되는 초기화 단계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 어노테이션만 더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트로이 빈이 소멸될 때입니다. 빈이 소멸될 때 프리 디스트로이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그 메소드 위에다가 프리 디스트로이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추가를 해주면 요게 빈이 소멸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로직이 수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코드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코딩은 같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스튜던트가 이니셜라이징 빈하고 디스포절 빈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각각의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과 초기화와 소멸 단계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가. 대신 내가 이미 개발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두 개 줍니다. init 메소드하고 디스트로이 메소드로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init 메소드가 빈이 생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노테이션으로 post construct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그러면 이 빈이 other student라는 빈이 생성될 때, 초기화 될 때 init 메소드가 호출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소멸하는 시점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멸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디스트로이 메소드죠. 거기다가 프리 디스트로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면 이 빈이 소멸되는 시점에 이 메소드가 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init 메소드 처음에 초기화될 때 호출됐고요. 다음에 클로즈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소멸되니까 빈도 소멸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디스트로이 메소드 호출된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화할 때 인터페이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other student처럼 그냥 어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거니까 뭐 그냥 예제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올게요. 와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볼 거 스프링 빈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스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알아봅니다. 자,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스프링 빈이 생성될 때 생성된 스프링 빈은 스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스콥 범위란 쉽게 생각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개발을 처음 입문하시거나 근데 스프링을 할 정도면 스프링을 지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단계면 개발을 거의 뭐 완전 초보 단계는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스콥이라는 게 굉장히 언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스콥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해석이 돼서 여러 가지 곳에서 쓰입니다. 요로 잘 알아두면 될 텐데 여기 스프링에서 스콥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스튜던트라는 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빈은 무슨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 com.java.ex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스콥을 싱글턴으로 만들었습니다. 디폴트가 원래 명시를 안 줘도 싱글턴이에요. 싱글턴입니다. 하나만 갖고 간대요. 싱글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생성자 컨스트럭터 악에 쓰는 거 보니까 생성자에도 만들어주죠. 홍길순 30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빈을 만들었는데 실제 코드에서 자, 스튜던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스튜던트 클래스래요. 그래서 get 빈으로 스튜던트 1 가져왔습니다. 자, 이름하고 나이가 이렇게 된대요. 스튜던트 1 get name, 스튜던트 1 get age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찍은 건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튜던트 2를 했어요. 그리고 ctx 컨텍스트로부터 get 빈을 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홀길자? 예, 홀길자라고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백세래요. 그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찍습니다. 이때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가 요 코드상으로 보면 다른 객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겠죠. 왜? 그동안 자바에서 계속 객체를 동일한 클래스로부터 계속 객체를 생성하면 뉴라는 걸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계속 생성을 해나오면 별개 이름은 같을지언정 별개의 객체가 무한히 생성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성은 누가 해요? 컴피그 파일에서 빈으로 벌써 이미 생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나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쓸 때 그것을 스튜던트 1이라는 곳에 담은 거예요. 즉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라는 변수에서 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동일 주소값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하고 이 객체하고 결국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값을 수정해버리면 스튜던트 1이 여기 있는 값을 수정해버리면 스튜던트 2도 그 값을 보게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2가 값을 수정해버리면 스튜던트 1도 그 값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지울게요.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란 얘기죠. 1과 2는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get빈 여기서 만들어 동일한 곳에서 만드는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같은 객체예요. 같은 객체이지만 스튜던트 2에서 set을 해서 다시 바꿉니다. 뭘 바꿔요? 속성을 바꾸는 거죠. name과 age의 속성을 홀길자하고 백세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만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객체는 틀리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net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student 1. equal student 2 하면은 같으면 이렇게 찍고 다르면 이렇게 찍는데 같은 게 찍혔죠. 자, 코드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오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자바에서 분명히 그 레퍼런스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이미 학습을 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새로운 그 스프링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하나를 갖다가 설정 파일에서 빈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나서 속성을 바꿨다 하더라도 객체는 같은 객체다, 틀린 객체다, 같은 객체겠죠. 같은 주소값을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는 틀리다 같다, 같은 거겠죠. 자, 실행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은 set으로 바꿨기 때문에 속성은 다를지언정 객체는 동일한 객체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예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EX라고 할게요. 매입은 선택하고, 자, 여기다가 패키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겠죠. 메인 클래스,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 줄까요? 컴피그 파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컴피그 파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ctx.xml.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빈 생성합니다. 빈을 여기서 생성하죠. 자, id가 있어야 되고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퍼티가 스튜던트 안 만들었네요. 두 개 일단 만들어 놓게 만들 거니까. 자, 여기서 클래스 만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속성을 두 개를 줄게요. 기본 생성자 먼저 만들어 줄까요? 자, 이름하고 age 줄게요. age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age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에서 줘볼까요? 자, string name int age. 자, 그 다음에 stub는 없애버리도록 하고요. this.name은 name, this.age는 age. 됐습니다. 세터 게터도 만들어 줄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클립스가 알아서 만들어 주니까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키지 student 클래스를 이용해서 나는 어떤 거 만들 거다? student을 만들 거다. 그 다음에 name에다가 이게 뭐, name이죠. name 홍길동. age는 이게 생성자죠. 그럼 컨스트럭터 이용해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다가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죠. value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빈을 하나씩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abstract application context ctx new generic xml application
제너릭 XML 네, 이렇게 해줄게요. 클래스 패스 application.xml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student 객체 student 1이라고 할게요. 자, ctx에서 get을 하면 되겠죠. getBin. 자, 이름이 뭐냐면 student네요. student 가져오고 클래스 타입이 student 클래스. 자, 미리 하나 더 생성해 놓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2번 되겠죠. 자, 그래서 sysout으로 해서 student 1 get name, 그 다음에 get age.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udent 2는 set을 해서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자, 여기서 age도 속성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또 콘솔에 찍어보면 필드 속성을 바꿨기 때문에, 자, 실행 한번 해봅니다. 필드 속성 바꿨기 때문에 에러 나고 있네요. 무슨 또 에러인지 보니까 파일 랍함 뭐가 없대요? XML이 없대요. 또 오타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오타 났는 걸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CTX, CTX가 빠졌네요. CTX. 네, 됐죠.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네, 홍길동, 홍길자 다 나왔고요. 자, 이렇게 보면 코드상만 보면 다른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성한 게 아니라, 생성은 누가 해요? 컴피그에서 생성을 한 거죠. IOC 컨테이너에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져와서 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만약에 student 1 equals 누구 student 2와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오케이 찍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써줄게요. 다 sysout에다가 student 1과 2는 같다. 는 같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죠. 예,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같다고 나왔죠. 즉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가 같다는 얘기지겠죠. 속성만 달라졌지. 왜 그러느냐? 내가 생성한 게 아니죠. 누가? 컨테이너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가왔고요. 요건가요? 그죠? 요 내용을 우리가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오늘 하는 내용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생명주기, 컨테이너 생명주기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우리 간단하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리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생명주기가 간단합니다. 생성 설정 사용 종료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스프링 빈을 생성할 때, 초기화할 때 initialize bin이라는 인터페이스, disposal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오버라이드하는 메소드를 콜백이 들어온다는 거. 다음에 post construct, 그 다음에 pre-destroy 이런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생명 빈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죠. 요거 우리가 자바 그동안 스프링을 안 하고 자바만 하셨던 분들은 요게 같다고,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객체 생성하는 곳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퓨터에 생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 같은 객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